안녕하세요. 치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입니다. 네, 한영훈 원장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요령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이제 수식도 여러 가지고 또 제조 회사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환자분들께서 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보통 이제 의학에 대해서 내지는 뭐 어떤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꼭 다 아실 필요는 없다는 거는 환자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수술을 받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뭐 얼마가 더 나올 수 있다 혹은 뭐 이거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는 아셔야 되니까요. 또 그래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라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어떤 뭐 고리타분하게 임플란트의 술식에 대해서 전부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임플란트가 있다던데 이런 임플란트는 그냥 임플란트랑은 뭐가 다른지, 또 어떤 뭐 기간을 줄이는 임플란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은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붙은 임플란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가려운 곳을 제가 좀 긁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. 일단 제일 첫 번째 분류는 제조 회사에 대한 얘기예요. 한 원장님은 그 보통 제조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? 주변 지인분들이나 또는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죠. 어디 회사 게 좋냐? 가격은 왜 다르냐?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거에 답하기가 조금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저나 한 원장님이나 아마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제조 회사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?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뭐 방송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회사들은 크게 차이는 안 나지 않을까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그 회사가 오래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가 뭐 10년 뭐 그 이상 됐을 때는 뭐 부러지는 것도 있을 거고 나사가 풀리는 것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계속 부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큰 회사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. 네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제일 중요한 방향이 이제 방금 한 원장님이 얘기했던 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결국에 이제 임플란트라는 건 뭐 15년, 20년 후를 내다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부품을 직접 깎아서 공급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환자분들은 또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왔는데 부품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새로 다 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한때 이제 수입산도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수입되던 수입산 임플란트가 지금은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수입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뭔가 잘 얘기가 안 되거나 여러 이유로 이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된 거죠. 그렇게 돼버리면 정작 환자분들은 그 임플란트를 뽑거나 새로 다른 임플란트를 심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호환이 되는 나사를 뭐 그야말로 뭐 어디 철공소에서 따로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.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팁은요, 제조 회사를 봤을 때는 오래 영속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. 물론 정밀성, 뭐 내지는 뭐 이거는 뭐 튼튼하다, 뭐 하다 이런 장점은 그거는 각자 저도 뭐 인정합니다. 그 회사에서도 요즘엔 과대 광고가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도 정말 그럴 만한 근거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 각자 광고를 열심히 하고 뭐 장점을 내세우고 하는 부분들은 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든지 간에 과연 10년, 15년, 20년 후에 그 회사가 존재할 것이냐 그런 기준을 들어서 결정을 하시면 제일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가 있어요. 일단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일단 먼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어떤 질문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? 일단 오셔서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어디 게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 좀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광고에서 그 로고송이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귀 속에만 맴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내비게이션 말 그대로
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을 해주잖아요. 그게 기도를 저희가 안 보고 걔네들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리처럼 이렇게 스텐트라고 도구를 만들어서 껴서 그냥 좀 더 쉽게 술술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길을 안내해주는 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거든요.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제 예전부터도 원래는 있던 술식이에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서지컬 스텐트라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할 위치 같은 걸 정해놓는 어떤 도구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이외에는 심을 수 없게 가이드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. 가이드가 있어서 그 가이드 위에는 이 방향으로밖에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할 때 정말 1도도 흔들림 없이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거죠. 막상 이제 저희가 어떤 스텐트 없이 수술을 하다 보면 한 뭐 5도, 10도 이 정도는 틀어지는 거는 흔한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.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람이 손으로 한다고 해서 꼭 무조건 부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원했던 위치에 심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를 대고 금을 긋는 거랑 그냥 꾸준히 연습했던 사람이 금을 긋는 거랑의 차이라는 거죠. 하지만 임플란트가 자처럼 무조건 똑바로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심는 것과 스텐트를 이용해서 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정확한 위치에 심었냐는 면에 있어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훨씬 훌륭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.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미리 CT를 통해서 정해서 그 자리에 심지만 원래도 뼈가 많이 풍부하시거나 약간 뭐 5도 정도 틀어져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그 돈을 투자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많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원하는 위치에 잘 심습니다. 그냥 손으로 심어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내 뼈 상태가 이 위치 아니면 안 된다 내지는 뭐 이런 어떤 되게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.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뭔가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내 이에 심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뼈가 아무리 충분해도 또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선택의 팁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조금은 좀 판단의 기준이 서시죠. 예,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뼈가 나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데 개수가 하나 정도인 분들이나 2개인 분들은 조금 하기가 좀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조금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금니가 이쪽에 다 없으시고 뭐 3, 4개씩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좀 될지 모르겠지만 치과 선생님도 편해요. 예, 그렇게 이렇게 환자분께서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예, 치과 선생님도 편하고 환자분들도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. 또 하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들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자가 없어도 줄을 반듯하게 그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죠. 지금 제 상태가 어떻고 이거를 이용하는 게 이득이 훨씬 많겠습니까? 아니면 별 차이 없겠습니까? 를 이제 물어보시면 솔직하신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. 치과 선생님들은요. 아마 그럼 이제 얘기해 주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원데이 임플란트도 굉장히 저희 이 영상 만드는 스태프들도 궁금해 하더라고요. 원데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나요? 하루 만에 씹을 수 있게끔 만드는 임플란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찾아보시면 그날 막 이렇게 사과 들고 이렇게 막 씹으시고 이런 영상도 나오죠. 네. 근데 그게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될까라는 의문점은 좀 있지 않으세요? 네, 이거는 이제 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하게 갈리는 얘기인데요. 이 임플란트라는 게요, 원래도 뼈에다가 심어 놓고 이제 4달 정도가 기다리면은 이제 골 유착이 되면서 타이타늄 바디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와 그냥 뼈가 서로 붙는데 4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런데 이게 붙을 때 처음에 얼마의 세기로 심어놨다면 이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힘의 세계를 뉴턴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처음에 10뉴턴으로 심어놨는데 뼈하고 붙으면서 점점 강해지기만 하더라면 좋겠는데
실제로 골유착되는 곡선을 보면 처음에는 힘이 강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한 달 정도는 그 힘이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강해져가지고 내 뼈랑 단단하게 붙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심어놨지만 한 달 정도 동안은 그 힘이 감소해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증가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서 이 처음 사이에 가능하면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임플란트 방법이었다면 원데이 임플란트는 애초에 강도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심어놔서 줄어도 저장력을 견딜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점점 더 늘어서 잘 쓰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기법인데요. 이게 환자분들마다 그 뼈에 대한 반응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원데이 임플란트를 심어서 첫날, 두 번째 날까지 잘 심었지만 일주일 안에 망가진다든지 한 달 후에 다시 심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. 무조건 그러면 고장난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환자분께서 뭐 당장 오늘 임플란트 신고 내일 이민 가시는 거 아니시라면 일단 좀 안전한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요. 하지만 내가 너무 씹을 게 없고 입안에 이가 너무 없어서 그래도 첫날부터 좀 저작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 실패하면 한두 개 정도는 다시 심더라도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용인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씹는 기능을 빨리 회복하고 싶다 하시면 원데이 임플란트도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선택은 아직은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하는 거죠.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혹시 제가 이게 잘 안 될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?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방법 말고 좀 천천히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 제가 그게 제 스케줄하고 잘 맞지는 않을까요? 안 맞을까요? 이런 얘기를 한번 치과 원장님하고 같이 나눠보시면 조금 더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일단 제조사,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, 원데이 임플란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